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기계영음수사에서 전해드리는 자격증 뉴스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2024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혹시라도 이 과정평가형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기계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좀 중요한 또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과정평가형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이 시험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따로 하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 채널의 영상에도 이미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 과정평가형 시험에 대한 자료가 우리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신경 쓰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 또 쉽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건데, 일단 이 일반기계기사 자격시험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됐고, 이 시행이 된 어떤 배경을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과정평가형 시험이 처음 시행된 거는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험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기계제도 기능사부터 시행이 돼서 그 다음에는 또 기계설계 산업기사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 이제 중간에 기계 설계기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계 분야 이제 자격증 중에서는 과정평가형 시험으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3년도를 끝으로 해서 기계 설계기사가 일반 기계기사하고 이렇게 합쳐지게 됐어요. 합쳐지게 되면서 사실상 기계 설계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계 설계기사라는 그 자격증이 없이 일반 기계기사만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과정평가형 시험에서 있던 기계 설계기사도 일반 기계기사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 기계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계를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취득을 하시고 거의 이제 상위 자격증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제 그동안 일반 기계기사가 이 과정평가형 시험에 들어오지 못했던 몇 가지 좀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데, 그거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일반 기계기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취득자가 굉장히 많아요. 취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 우리 기계를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는 많은 비율로 취득하셨던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 기계기사 같은 경우는 과정평가형 시험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갑자기 이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평가형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주관하는 곳이 산업인력공단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시험의 시행만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는 과정평가형 시험으로 좀 많은 과목을 좀 치르게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자격이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했고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 기계기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득을 했고, 또 이 과정평가형 시험에 이런 자격증이 들어오면 좀 쉬워진다, 좀 약간 그런 어떤 반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죠. 기계설계 산업기사가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그걸 대체하는 시험으로 일반 기계기사가 새로 들어왔다.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결정이 된 거는 좀 시간이 좀 됐어요. 실제로 시행을 하겠다고 결정이 된 건 좀 됐는데, 좀 오피셜한 문서, 그러니까 어떤 시험 계획이라든가 시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는 최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바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저희가 좀 정리도 했고요. 일단 내년부터는 이제 일반 기계기사를 이제 이 과정평가형 시험으로 이제 취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이 과정평가형 시험은 수준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비교했을 때 검정형입니다. 그러니까 검정형 시험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기존에 봤던 어떤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나눠져가지고 1차 시험 들어가면 일반 기계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100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60점 합격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검정형 시험에 비해서 과정평가형 시험은 좀 쉽게
딴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상 좀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과정평가형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거기에 상응하는 경력이라든가 학력이 받쳐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나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죠.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기획이사가 과정평가형 시험으로 들어가면 어떤 형식으로 치루어지는지를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요, 이제 과정평가형 시험을 시행하는 주체는 이제 고용노동부인데 그 시험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곳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과정평가형 시험도 똑같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별이 되고요. 2차 시험도 우리 현재 우리 일반기획이사 시험이랑 동일하게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기획이사 시험에서 검정형 시험도 똑같이 필답형을 좀 운영을 하고 있죠. 문제 수가 좀 달라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문제 시험을 보잖아요. 내년부터는 20문제가 줄어서 이제 80문제로 시험을 보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기획이사 과정평가형 시험에서는 총 문제 수가 40문제입니다. 네, 이렇게만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야 무슨 40문제 갖고 어떻게 평가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기획이사 검정형 시험 같은 경우 내년부터 이제 80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그죠? 4개 중에 하나를 찍는 이제 그런 시험인데 우리 과정평가형 시험 같은 경우는 40문제인 대신에 여기는 사지선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연결형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진행형이라고 하죠. OX로 서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30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단답형과 계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 계산형 문제가 1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40문제로 줄은 겁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이에요. 1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또 있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필답형. 그래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필답형 시험과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상황으로 운영이 될 거고 이 작업형 시험이 좀 재밌어요. 지금 나온 자료에 보면은 작업형 시험에서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2D 도면, 3D 도면은 똑같고요. 그냥 우리 검정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계 변경 요구에 따른 도면 분석 및 수정 능력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기계설계 산업기사 검정형 시험에서 좀 설계 변경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시험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또 좀 이렇게 손으로 쓰는 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수식적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대박인 거는 3D 모델링을 하고 조립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파트 모델링의 어셈블리죠. 어셈블리 만든 다음에 그거를 동영상으로 또 제작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3D 프로그램을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트를 만들어서 그걸 조립을 한 다음에 분해 모델링이라고 하죠. 분해 모델링 하면은 그 단계를 갖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정형보다 작업형 같은 경우는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2개가 더 있죠. 하나는 설계 변경 내용에 대한 어떤 문서, 작성해야 되는 문서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동영상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채점하기도 쉽지 않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일단 내년에 한번 시행이 돼 봐야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어디까지의 계획이고 하지만 이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정평가형 시험도 처음에 새로운 과목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좀 수정이 되고 보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일반기획이사가 이제 과정평가형 시험에서 좀 자리 잡고 안착을 하기까지는 한 2년 정도, 최소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 2024년도부터는 과정평가형 시험으로 일반기획이사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시험의 어떤 구성이나 대략적인 구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말씀은 안 되었네요. 지금 필답형하고 지금 작업형 시험이 나눠지잖아요. 2차 시험이. 작업형 시간은 5시간입니다. 시험 시간이.
5시간 안에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 문서상으로 보면 할 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5시간 안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답형 같은 건 1시간이에요. 1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과정평가형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맡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건 외부평가입니다. 내부평가는 그 교육기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외부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외부 평가만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기사 자격증이 꼭 필요해, 꼭 따고 싶어, 이제 이런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임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이제 가산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계시는데, 과거 경력이 있어도 증빙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과정평가형 시험이 있으면은 이런 걸 좀 100분 활용하셔가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내년에 좀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과정평가형 시험에 들어오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